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애는 참 조용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깍듯하게 웃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았죠. 그날은 철민이가 저녁 먹자고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인사해요. 수진이야.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듣고 왔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요란하지 않고 또렷하게.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 참하고 마음에 드는구나. 깔끔하고 단정하니. 그 말에 수진이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웃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김치도 같이 지글지글 구워서 상에 올렸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보통 첫 만남이면 긴장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수진이는 젓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머님, 이 김치 어디서 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담근 거야. 봄에 갓김치로. 그날 이후였죠. 저는 그 애가 우리 집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변함없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정했어요. 명절이든 평일이든 늘 제게 먼저 연락했고요. 어머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내일 반찬 해드릴게요.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 해도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이었어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수진이가 회사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따뜻한 죽에 유자차까지 들고 와서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아플 때가 제일 서러웠는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수진이가 무심코 그러더군요. 엄마, 아니 어머니. 자기가 더 민망했는지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던져.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난 좋다. 그 뒤로 수진이는 정말로 저엄마라고 불렀어요. 설거지를 하며 엄마, 이거는 내일 다시 데워 먹어요. 시장 가며 엄마, 이건 제가 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친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날들이 한참 이어졌어요. 집은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애도 밝았고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제게 살갑게 잘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무슨 말로 표현하긴 힘든데 철민이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바쁘다고는 했지만 예전엔 늦어도 저녁은 꼭 집에서 먹었거든요. 요즘은 아예 집에서 밥을 안 먹는 날도 많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목소리도 딱딱해졌어요.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붙었죠. 처음엔 그냥 일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수진이도 말이 없었고 무슨 고민 있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괜히 물었다가 상처될까 봐 참았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철민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미 마음속에 떠올랐거든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철민이 핸드폰을 봤는데요. 모르는 여자랑 너무 다정한 톡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요즘은 그냥 장난처럼 메시지 주고받는 경우도 많잖니. 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호텔 예약 문자까지 봤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도, 며느리가 그걸 저한테 말할 정도로 참았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 애가 울지 않도록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줬죠.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철민이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철민아, 내가 요즘 수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다는 몰라도 조금은 들었어. 철민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아휴, 엄마까지 왜 그래? 수진이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엄마가 너한테 묻는 건 그 여자 진짜야? 순간 철민이 얼굴이 굳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냥 후배야.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요즘은 다 그렇게들 지내요. 문자 좀 주고받고 뭐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텔 예약 문자도 그냥이니? 다정한 표현도? 그러자 철민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면 다 이혼해야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아들 모습에 수진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너 모르지? 그 애가 나한테 이런 말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나 해봤니?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 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그렇게 낯설어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어제 남은 나물, 달걀 부침 하나. 소박했지만 따뜻한 상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국에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식탁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묵묵히 앉아 있었고 철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죠. 아이 태영이는 눈치를 살피며 젓가락을 몇 번 들다 말고는 말이 없었어요. 국 맛있네. 철민이 입을 뗐을 때 저는 희미하게나마 기대했어요. 그래, 이게 계기가 되려나. 근데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국 한 숟가락을 떠올리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젓가락 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밥상이 그 애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맛 없으면 말해. 다시 데워줄게. 그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 먹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어디가 잘 먹은 얼굴이에요. 울음 삼키는 얼굴이지. 식사가 끝나자 수진이는 말없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고 철민은 말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그만 좀 해라. 아침마다 이게 뭐니? 근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 무너진 게 저뿐만은 아니었으니까요. 밥상 하나로 지켜지던 집안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정적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수진이가 제 방문을 조용히 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제 앞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고 한참을 침묵했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이미 그녀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저 나갈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간다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쓰면서도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저 더는 이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이 앞에서 이렇게 싸늘한 공기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태영인, 태영이는 잠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감정이 너무 격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집중할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말인지 알기에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어요.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 근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니? 회사 근처에 고시원 같은 데 좀 알아봤어요. 좀만.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혔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만든 상처를 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죠. 수진이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 태영이는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고 저는 그 앞에 밥을 차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태영아, 오늘 학교 가기 싫으면 말해.
할머니가 같이 있어 줄게. 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알 하나를 천천히 씹었죠. 그 모습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차라리 울어줬으면 투정 부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빨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와 태영이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같이 시장에 갔고 집에서는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어색하게 웃는 태영이 옆에 앉아 저도 억지로 텔레비전 속 예능에 웃음을 지었죠. 하루는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릴 무렵이었죠.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가슴이 콱 막혔어요. 엄마는 지금 조금 쉬는 중이야. 그래도 너만이 사랑하는 거 알지? 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어른스러운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먼저 잠들고 나서 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건 어쩌면 이 작은 아이일지도 모르겠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철민이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거의 얼굴도 못 보고 살던 애가 그날은 일찍 들어와 있길래 마음 한편으론 무슨 일인가 싶었죠. TV도 안 켜고 말도 없고 소파에 앉아 턱을 괴고 먼 곳만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약해 보였어요. 밥은 먹고 왔니? 먹었어요. 한참을 뜸들이던 철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잘못한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쳤어요. 뭐라고? 그땐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수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군요. 그 여자랑은 연락 끊었어요. 그 사람이랑 진짜 뭔가 해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현실이 버거워서 도피처럼.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피 삼아 수진이 마음에 칼 꽂은 거냐? 도망치듯 상처를 줘놓고 이젠 미안하다고?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젠 어떻게 하고 싶니, 철민아?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철민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애는 말없이 울었어요. 아들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게 모든 걸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 말 한마디가 늦었지만 철민이라는 사람의 시작이었기를 바랐습니다.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이 들이닥쳤을 무렵 저는 여느 날처럼 시장에서 두부와 미나리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갈색 코트를 입고 손에 과일 봉지를 든 채 낯익은 듯 낯선 그 애, 수진아? 그녀는 눈을 들어 절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에 든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들어와 날씨도 추운데 뭐하러 거기 서 있어? 집 안에 들어온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듯. 하지만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있었죠. 태영이는 잘 지냈어요? 잘 지내지. 내 생각 많이 하더라. 요즘엔 말수도 줄고 잠도 얕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는데 철민이랑 다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영이 옆엔 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요. 혼자 도망치듯 나가서. 엄마께 상처 드린 거 알면서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태영이는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를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데는 용기보다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돌아오고 태영이도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다며? 그 집 아들 바람 났다던데 진짜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었대. 기가 막히지 않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순댓국집 아주머니가 슬쩍 묻기도 했어요. 정순 씨, 며느리랑 같이 사신다며요? 괜찮아요?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동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괜찮겠니? 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근데 엄마랑 태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세상이 수군거려도 우리끼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수진이에게 다가와 말했죠. 그동안 힘들었겠다. 얼굴 보니 알겠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 대단하다. 그 말에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세상 사람들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해해주고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린 그 안에서 천천히 다시 살아갔습니다.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는 이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